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돈 대표입니다. 민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 해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예. 복장이 약간 좀 가죽 잠바하고, 약간 좀 이 볼펜도 약간 좀 이 카메라 들어가 있는 볼펜이요. 뭐 녹음 장치도 있고 총알도 되고, 총알 거잖아요. 예, 약간 007 비밀작전 같은 007이 아니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아침에 미국에 이제 포토록스라는 게 있는데 포토록스. 요거 오늘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보니까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삼성의 네네. 보안에 보면 네. 핸드폰 킬 때 있잖아요. 예. 시큐어드 바이 녹스라고 나오잖아요. 그 녹스가 이 녹스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만큼 보안이 네.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름을 통해서 쓰게 됐다. 이런 이제 유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그 녹스라는 이름을 따온 거는 장군 이름이에요. 예, 낭만이점이죠. 예, 그 남북 전쟁 당시에 초대 장관을 지냈던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던 전쟁 영웅 헨리 녹스, 예, 헨리 녹스. 네. 그 이름을 따가지고 녹스를 갖다 붙여서 포토 녹스. 그래서 미국 육군 기지라고 그렇죠. 보시면 네, 돼요. 네. 기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원래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이죠. 그렇죠. 근데 그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금괴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저장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 포토녹스다. 근데 그 많은 부분이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죠.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금괴를 뺄 수 없어요.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팔았을 때 있잖아요. 다른 그러니까 그, 이게 거기에 있는 거 말고. 예. 그러니까 이상한 루머가 많이 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그 포토녹스에 있는 금괴의 시설을 제대로 시찰하고 본 대통령이 없습니다. 또 재무장관들도 보면은 뭐 공개하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다음에 뭐 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잘 있다. 이제 담당은 이제 재무 담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육군 기지를 이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도 상호하고 엄청 나겠죠. 특급 보안이죠. 그래서 그 공화당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를 몇 차례 한번 방문을 해보려고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걸 누가 막을까요? 재무장관이 가는데.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포트녹스가 그 이게 유래가 있어요. 예. 이게 포트녹스가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데 1964년이죠. 제일 유명한 거. 오늘 딱 복장도 그러니까 보시네. 007 007 시리즈. 그 007 시리즈를 결정적으로 굉장히 그 빅히트를 쳤던 그 시발점이 007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영화입니다. 그 세 번째 영화 제목이 골드핑거예요. 골드핑거. 금손가락. 골드핑거. 이게 이제 영국의 그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금 매입자, 금을 유통하는 이런 매입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참고로 우리나라의 금도 영국에 보관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이제 골드핑거야. 그 영화에서. 골드핑거인데 자기가 이 그 금을 많이 유통하고 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이 막 흔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골드핑거가 그 켄터키주에 있는 포트녹스 있죠. 이 기지를 폭파시키려고 하는 게 그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게 007 제임스 본드가 역할을 해줘. 그때 나왔던 그 자동차 있죠. 네. 그 유명한 자동차였습니다. 에스턴 마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예, 유명하죠. 지금도 있는데. 차가 이렇게 문이 그때 최초로 이렇게 열리던. 에스턴 마틴. 지금도 있어요. 네, 에스턴 마틴. 그거 차입니다. 일명 본드카가 그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차에 보면 기관총도 날아가고 그 당시 최첨단 무기들이 차에서 뭐 미사일 날아가고 그런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명해졌던 차인데 결국 그 실패하죠. 그때 나왔던 등장했던 게 바로 포토녹스입니다. 근데 이 포토녹스에 대해서 최근에 찝쩍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죠. 누굴 봤습니까? 머스크? 그렇죠. 야 빠질 수가 없죠. 도지. 네, 왕의 남자 머스크. 도지. 네.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그 말 들어보니까 이슈메이커예요. 금이 없다고 하던데 그 금이 혹시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쉬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야, 그거 한번 보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금 매매하다가 잃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아니 뭐 누가 강도가 들어서 그러니까. 훔쳐갔다. 별 말들이 다 있어. 지금 거기 뭐 금 보유량이
미국이 한 8,200톤 정도인데 거기에 보유되어 있는 게 대략 추정하기로 한 2,200톤 정도로 갑니다. 그렇죠. 한 700조 가까이 되는. 우리나라 돈으로 네. 거의 뭐 600조 넘어가고 네, 네. 700조 조금 안 되는 정도. 엄청난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그 실물을 보고 싶은 거지. 근데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X에다가 옛날에 트위터지 그쵸, 지금 네. X죠. X 계정에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거야. 네. 그거 뭐라고 올렸습니까? 뭐 뭐라고 올리겠습니까? 그 공화당 의원도 문전박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의심된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자. 확인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이거 긁어 부스럼이잖아요.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금융이 완전 마비가 돼요. 미국 끝나는 거지. 근데 그만큼 이제 됐어요. 뭔가 네. 이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머스크가 이렇게 집시킬 때 누가 시켰겠어? 또 시켰겠죠. 뒤에. 시켰을까요? 네, 제가 내가 볼 시켰, 때 시킬 인물은 아니고 머스크가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시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본인이 먼저 딱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상하니까 이제 자기 남자잖아. 자기의 신복이잖아. 야, 네가 일단 한번 양념 한번 뿌려봐. 싹 뿌리니까 아 이제 옳거나 이래가지고 이번에 트럼프가 감사를 해야겠다. 네. 그 일을. 진짜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지금까지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요즘 금값 아시죠? 금값이 온스당 지금 3,000달러를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난리가 아니죠. 세계적으로 근데 제가 한번 일단 왜 이렇게 금에 대해서 네, 봐야 되는지 이야기해주시죠. 역사를 한번 살짝 얘기해보죠. 네. 간단하게. 원래 이제 미국이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 미국 유럽이 다 초토화됐죠. 초토화되면서 이제 금이 다 이제 빚을 다 가지고 미국에 빚을 져서 맞아요. 무기를 샀잖아요. 네. 갚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금을 갖고 와. 어. 그래서 금을 줬잖아요. 어. 다음에 이제 미국이 그러면 우리 금 많으니까 너네가 달러 가져오면 금 줄게. 아. 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금태한 예. 정책이죠.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 전쟁이 딱 터지면서 미국이 빚을 많이 졌어요. 이게 모든 전쟁이 말아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닉슨이 야 이제 너무 많이 달러를 달라 그러니까 못 줘. 야 못 줘. 이제 금태한 포기 이게 이제 포기된 닉슨 맞아요, 정부죠. 맞아요. 예,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달러를 계속해서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사실은 그 금태환 정책을 하면서 미국의 달러가 파운드보다 더 가치 있는 그걸로 되고 그 국제의 어떤 중심 통합으로 그렇죠. 돼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정말 남는 장사만 한 거죠.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이 금을 계속 사모으고. 중국의 금사랑.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이 결국에는 패권인데 그렇지. 아무리 뭐 비트코인이고 뭐고 하더라도 이 금이 패권인데 이 중국이 지금 금을 사재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패권이 가는 거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게 퍼즐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내피셜 한번 굴려봤어요. 트럼프는 보면은 항상 어떤 거를 강하게 펀치를 미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푸틴하고도 그렇고 그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잖아. 푸틴하고도 그렇고 시진핑하고도 그렇고 회담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민자 정책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프라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결국 미국에도 보면은 서민층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트럼프도 지지를 뜨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짱구 가는 이상은 머리를 굴리죠. 거기 미국의 지지권이 높은 데만 지금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중국을 무조건적으로 그 집중으로 공격할 수 없어요. 트럼프 1기 때 중국을 공격하다가 18개월 만에 포기했잖아. 18개월 만에. 18개월 만에. 네. 근데 이 트럼프 2기 때 강해진 트럼프가 왔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압박만 들어가면은 중국 공산품이 미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소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진핑과의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하겠다고 그러죠. 그럼 정상회담 할 때 뭔 이야기 할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갑자기 번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 뭔지 아십니까? 국부펀드. 펀드. 국부펀드. 이 미국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국부펀드 유명한 데가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근데 뭐. 이 금이 이게 그 돈을 쓴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게 뭐냐면 금이 우리가 이제 없는 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미국이 거기에 있다는 금이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아, 저는 제가 볼 때, 이 퍼즐을 어떻게 하냐면, 국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 어디서 조성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도 좀 아쉬운 게 많잖아요. 중국은 사실은 내수 경기에 안 살아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도
수출까지 나름대로 막혀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데다가 시진핑은 안 된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중국이 제일 필요한 거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야 돼요. 과거에 중국의 부흥이 올라왔던 건 뭐냐면 외국계 자본이 계속 들어와서 부흥했거든요. 근데 지들이 다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렇지. 지금 거기에 막혀버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시진을 만나서 그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역할극 한번 해볼게요. 제가 트럼프, 시진핑,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만나서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금 많이 사모았다면서? 너 내가 금 풀면 너 그냥 금값 폭락이야. 알아 몰라? 너 무시. 그러면 무시. 무시.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제안할게. 내가 그거 있잖아. 그럼 우리 금 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국부펀드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너네 중국 너 지금 내수 니 살아나면 니 시진핑 니 장기 집권할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도와줄게. 국부펀드 가지고 너 중국에다가 우리가 투자할게. 우리가 투자한다면 다른 자금도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살아나겠지. 대신에 너희들 그 위안화 있잖아. 너 우리하고 협상 좀 하자. 그래서 제2의 그 프라자 합의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중국한테 나름대로 딜을 치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그리고 있는 저는 뭐 그런 아니겠는가. 것까지는 모르겠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단 미국의 빅테크가 좀 흔들리고 중국의 빅테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리바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은 어쨌든 중국이 지금 빅테크 쪽은 많이 지금 돈이 좀 글로 좀 가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어쨌든 이 패권 결국에 달러의 강세를 다시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약세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약세가 될 수 없잖아요. 트럼프 정치 자체가. 약세라기보다는 달러의 패권국은 유지를 하면서 그쵸. 나름대로 그 적절한 그렇죠. 어떤 달러를 제일 약세는- 미국한테는 경제국이 중국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를 적절하게 다운 시켜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약세로 좀 약화시켜가지고 그런데 중국이 약화된다고 해서 뭐 다른 통화들 뭐 엔화나 원화가 막 그만큼 간다는 게 아니라 중국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끌어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나름대로 어떤 그것도 그렇고 공간 아닌가? 예. 일단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금이 막 지금 없다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그러니까 금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만큼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보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보여주는 게 거의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보여주는 게 어렵겠어요. 확인해보는 게 있다. 이런 확인을 거는 해보는 건데. 건데. 근데 그 만약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네. 자기들끼리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만으로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국부 펀드 퍼즐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또 이런 또 포토녹스에 있는 금괴 이런 어떤 시설을 또 감사하겠다, 확인하겠다는 게 그냥 하려고 하는 근데 어떤 부분은 아니다. 금이 있어요. 근데 국부펀드에 금 쓸 수는 없잖아. 국부펀드에 금을 쓸 수는 없지만 이게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이 온스당 지금 3,000달러 정도까지 가는 게 한다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자산 가치가 높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부동산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부동산을 내가 2010년도에 매입할 때는 평당 한 300만 원 매입했는데 지금 평당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안 쳐줘요. 그 회사가 직접적으로 우리 회사에 자산 재평가를 신청하면 그걸 시세로 쳐주죠. 그러면 보통 우리 롯데그룹이 그랬잖아요. 워낙 그 빚지고 막 그거 하니까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자본사기 어렵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돈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데그룹이 자산 재평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부채 규모가 떨어지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그 금 시세를 재무수석이잖아요. 네. 재평가를 받게 돼버리면 그렇죠. 재평가 받겠죠. 시세가 그 당시 시세 장부가하고 완전 올라가죠. 그러면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재정 적자가 그렇죠. 떨어지는 맞아요. 효과가 나오죠.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그 목적만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국제 금 시세를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지금 금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금이라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없는 건 아니고 일단 있는 겁니다. 있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전부터 금이 이 정도 매장돼 있다. 이게 매장이 아니라 거기 보관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새롭게 나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금 가격을 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가끔 그게 있으면 진짜 있으면 금 가격이 급락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뭐 당장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포트녹스의 금괴가 그만큼 있는 걸 확인했다 해서 금값이 급락한다? 그건 아니죠.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금괴를 이제 뭐 이렇게 판다든지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상황이 다르죠. 그렇죠. 예, 내놓으면 풀어버리면. 가격은 크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실제 야, 지금 그럼 풀어버리면 미국은 패권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금괴를 다 버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보관 중 하나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지금 금값 많이 올라갔을 때 쓸 돈이 다들 이만큼 많이 들고 있지 말고 참 풀어버리자. 풀어버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또 그 나름대로 지금 그쪽에 가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그 풀어서 내 뱃속으로. 비트코인, 내 뱃속으로. 그렇죠. 코인에 대한 또 100%는 또 가져가겠다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을 내 뱃속으로 오는 거네요, 있다는 그러면. 거죠. 예. 머스크의 보관의 생각은 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트럼프하고 죽이 맞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인데 일단 보관돼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이제 뭐 없다 이런 것들은 다 음모론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좀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미국의 국부 펀드가 중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이거는 시진핑이 정말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패거든. 그리고 국부 펀드는 조성하려고 그러면 또 채권도 많이 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펀드를 조성하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중국에게 지금 중국이 달러를 채권을 많이 팔았잖아요. 미국의 채권을. 그러면 이제 미국 채권을 다시 사든가 뭐 이런 조건으로 한다라면 뭐 딜은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날 때는 서로한테 윈윈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분명히 내놓을 것이다. 이게 퍼즐로 한번 맞추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오늘 포트녹스 이야기 좀 한번 재밌게 좀 들어봤습니다. 재미삼아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슈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좀 많이 분석해서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도 대표였고요. 류태영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음이 많이 꼬이네. 네, 수고하셨습니다.